네, 우리는 독해는 6페이지에서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단어 빈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페이지 밑에 보면 빈 공간 있죠. 자, 거기에 이거 먼저 필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적고 시작하시죠. 6페이지 밑에 렉처 포인트에 적어주세요. 요령은 알겠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요령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없이 그냥 풀었는데 잘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잘 맞추려면 평소에 이런 것들을 한번은 생각하면서 좀 의식하면서 읽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구성을 의식하면서 연결하며 읽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이게 사실은 빈칸이 아닌 다른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독해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가,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서로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밑에 선택지도 꼼꼼하게 좀 따져본다. 그래서 구성, 연결, 선택지 따져본다. 이게 사실은 독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다른 경우들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뭐 순서 배열이라며 앞뒤 연결, 덩어리 전체 성격, 문장 삽입이라면 문장에 빠졌으니까 흐름의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문제마다 조금씩은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큰 틀은 구성, 연결, 선택지 따져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 단어 빈칸이 31번에서 나오는데 이건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한 두 단어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문장 전체가 되는 식으로 32번부터 34번까지 거기 있는 문제들처럼 선택지가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많아야 한 단어에서 두 단어로 구성된 거, 이제 이게 보일 텐데,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 문제의 시작이죠. 그쵸? 31, 32, 33, 34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빈칸 추론 문제의 시작이다 보니까 31번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우리가 높게 의식하거나 혹은 너무 쉽게 다른 선택지를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빈칸의 시작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렵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간다. 이때 키워드라는 건 반복 강조되는 말. 됐죠? 반복 강조되는 말, 그것 위주로 읽어간다. 그리고 반복 강조된다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 비슷한 말이 여러 번 등장하면 그게 키워드겠지. 비슷한 말이 여러 번 등장하면 그게 키워드겠지. 그리고 그 비슷한 말과 관련된 것, 즉 키워드와 관련된 게 빈칸에 들어갈 거다. 자, 그리고 글의 구성에 주의한다. 특히 몇 개의 이야기인가? 한 개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키워드가 답일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이야기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 하나, 빈칸이 비교되는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 첫 번째 이야기냐, 두 번째 이야기냐? 요거 좀 봐야 돼요. 즉, 구성을 통해서 한 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한 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그럼 빈칸도 무엇이 될 것이라고?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두 개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이 맞는데 1번으로 읽어가는 게 좋은데 2번을 생각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2번을 생각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린다. 한번 쫙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를 자세히 다루는 것 같다. 그러면 빈칸은 내가 반복 강조하는 것을 쭉 앞에서 살펴봤던 거,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네? 그러면 빈칸은 둘 중에 어떤 것일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빈칸이 바로 어느 것이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빈칸이. 자, 이렇게 볼까요? 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딱 A, B 두 개를 이야기해요. A, B 두 개 딱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빈칸이 그러면 A에 해당할 수도 있고 빈칸이 어디에? B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쵸? 두 가지가 딱 있는데 빈칸이 첫 번째 A 혹은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왔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A에 해당된다면 요렇게 나와도 답이 된다라는 거 봐야 되고, 그리고 B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나와도 이렇게 나와도 답이 된다라는 거, 이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돼요.
빈칸은 첫 번째 대상 A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A에 해당되면 당연히 두 번째 대상 B가 아니겠구나. 빈칸이 두 번째 대상 B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대상인 A가 아니겠구나. 이렇게든지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금만 생각의 여유를 가져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요렇게도 잘 나온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읽었는데,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놓쳤으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게 빈칸 앞에 부정어. no, not, never, little 이런 것들 있죠. 그쵸? 그 부정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표시해 두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빈칸은 지문에서 쭉 반복 강조됐던 키워드하고 비슷한 말이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빈칸 앞에 내가 no를 놓쳤어. 그러면 안 되겠죠. 빈칸 앞에 no가 있으면 키워드하고 반대말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비호급이 나왔을 때는 해석에만 좀만 더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주변에, 특히, 빈칸 주변이라는 건 빈칸 앞이 될 수도 있고, 빈칸 뒤가 될 수도 있는데, 빈칸 다음 문장에서 앞쪽에 빈칸에 대한 단서가 많이 제시되니까, 이것도 좀만 더 주의해서 본다. 그리고 5번은, 글의 전체적인 성격, 그 다음에 선택제 성격이 있죠. 글의 전체적인 성격은 전체적으로 긍정의 느낌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정의 느낌이냐. 그 다음에 선택제 성격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게 보일 수 있다. 서로 반대되는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 서로 반대되는 것, 이것도 같이 참고하자. 5번은 맨 마지막에 참고할 사항. 1번부터 4번까지까지 읽었을 때 해결이 다 될 거예요. 그 마지막 5번은 그냥 참고사항. 됐죠? 자, 이 정도 요령을 가지고요. 우리가 먼저 워밍업 차원으로 두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4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번하고 5번이 이게 글쎄 내용이 많이 어려울까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죠? 그쵸? 근데 고르기가 좀 망설여지죠. 이게 한 단어 빈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답은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두 개를 놓고 헷갈리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하나 오답을 고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4번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간다고 그 다음에 몇 개 이야기인가? 여기 쭉 보니까 얘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사이언티즘인 것 같아요. 그쵸? 사이언티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언티즘 그거 한 가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반복되는 말이 키워드가 사이언티즘이다. 그다음 구성도 하나다. 이제 그렇게 느낌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쭉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사이언티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거 알겠는데 그래도 답 찾기가 조금 어렵죠. 그쵸? 그래서 빈칸 앞뒤 문장까지 꼼꼼하게 살피라는 건데 자 일단 보니까 과학의 역할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쵸? 과학의 역할은 가끔은 오버스테이트니까 이제 과장하다 그 뜻이죠. 오버해서 말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과학의 역할은 과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가 딱 보이죠. 그쵸? 위드가 딱 보이는데 해석할 때 요령이거든요. 해석할 때 요령인데 앞에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하나의 문장,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뒤에 with 다음에 명사가 보이고요. 명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지금 ing가 딱 보이죠. 그쵸? ing가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p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with 다음에 명사 ing, pp가 보이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보이니까 분사구문 아닌가?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하면서 그렇죠? 능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뭐뭐 되면서 수동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자, 원래 with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with는 뭐뭐와 함께죠. 그러면 함께라는 건 최소한 몇 개라는 뜻이야? 두 개라는 뜻이겠죠. 왜? with 뒤에 하나 있고 with 앞쪽에 하나 있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함께라는 뜻이라는 것은 이쪽 더해서 두 개라는 뜻이니까 해석을 할 때는 편의상 무엇을 with를 and처럼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거 봐요. 명사가 동작을 할 수 있으면 능동이죠? 그럼 ing. 명사가 당하면 pp라며. 얘가 하냐 당하냐 얘기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주어가 하는 거고 주어가 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간다. 명사가 하는 거고 명사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명사를 주어처럼, 명사를 주어처럼, 그 다음에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뭐처럼? 동사처럼.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동사처럼. 그러면 당연히 이때 동사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동사는 당연히 능동, 그 다음에 수동, 그 느낌만 살리면 되죠. 그쵸? 그러면 앞에서 뭐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with 명사 이렇게 딱 보이네? 그러면 그리고 명사가 뭐뭐 한다, 명사가 뭐뭐 된다, 명사가 한다, 명사가 된다, 그렇게만 가져가 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문장 해석되죠? 과학의 역할은 가끔 과장될 수 있다. with, 그리고 뒤에 it는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니까 science를 가리키는 걸로 봐야죠. 그쵸? 과학의 지지자들이, 과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slip into 이렇게 딱 보이죠? into는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into가 뭐뭐 안쪽으로, 그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into 다음으로 향한다. 됐죠? into 다음으로 향한다.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슬립은 바로 어떤 뜻이에요? 슬립. 그쵸. 미끄러지다라는 뜻이니까 slip into니까 미끄러지듯이 뭐뭐로 들어간다. 그냥 어떤 것만 파악해도 된다고? 요것만 그대로 파악해도 돼요. 과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scientism으로 들어가는구나. 과학의 역할은 과장될 수도 있고 with, 그리고 과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scientism에 빠지는구나. 그리고 scientism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scientism이라는 것은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야? 뒤에 보니까 과학적인 설명이지.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거든요. 이건 뭐야? 근데? 여러분 그 there is는 언제 써요? there is? 그치. 뭔가 있을 때 쓰는 게 there is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다. There is a man standing at the gate. 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보호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there is가 보이면 어떤 뜻이라고? 존재라고. 그럼 존재한다라는 건데 앞에 거 꾸며주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 됐죠? 존재니까. 이게 요거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 강조되는 말은 scientism인 거고, scientism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가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라고. 과학으로 묘사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scientism이구나. 자,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해볼까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역시 두 가지예요. 요거 하나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경향이 있었어. 어떤 경향이니? scientism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네. 그쵸? scientism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사실적인 주장은 자, 여기에 밑줄. authenticate 보이죠? 그쵸? authenticate가 딱 보이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사실임을 입증하다, 증명하다. 사실임을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렇게 딱 적어두시고, 얘를 이렇게 하나 생각해 주세요. 요걸 같이 기억해야 돼. authentic.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진짜의, 진심의. 됐죠? 진짜의, 진심의. real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걸 같이 꼭 기억합니다. real이라든가 genuine. 진짜의, 진심의. 그러면 authenticate는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다. 이거 진짜의 진심을 그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사실적인 주장이 입증될 수 있대. 만약에, 그리고 단지 만약에. 약간 강조한 느낌이죠. if가 두 번 나왔잖아. 만약에 이렇다면, 그리고 단지 이렇게만 된다면. 자,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바르게 거기에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다면. 밑에 보이죠? ascribe는 뭐뭐에 속하다 그 뜻이니까 be ascribed 어디에 속하다 뭐뭐의 것으로 여겨지다 적어주세요. 뭐뭐의 것으로 여겨지다. be ascribed 뭐뭐의 것으로 여겨지다. 이게 수능 때 나와가지고요. 수능이 아니라 이게 아마 평가원 문제였을 건데요. 수능이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능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해설 강의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기억하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어카운트의 그 뜻을 보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되게 오답률이 높았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쭉 보면 결국은 이제 뭐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속해야지만 거기에 있다고 여겨져야만 그렇다면 그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니까 그 결과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앞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결과는 무엇이냐면 비과학적인 접근법이죠.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법. 그게 뭐가 될 수 있고 잘 봐야 돼.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법.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앞에 거 놓치지 말고 뒤에 대시를 통해서 부연 설명했다라는 부분을 보고 대시야를 꼭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비과학적인 접근법. 자, 그리고 그건 뭘 포함할 수 있는데 예술과 종교와 그 다음에 개인적이며 감정적이며 그리고 가치가 담긴 그 뜻이에요. 가치가 담겼다라는 것은 무엇이 담긴?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됐죠? 가치가 담긴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화살표에서 적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있네. 그게 value laid.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encounter는 만나다 마주하다 이제 그 뜻이니까 세상을 마주하는 거 무슨 말?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쵸? 세상을 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세상을 마주하는 거, 세상을 대하는 개인적이며 감정적이며 가치가 담겨있는 이 모든 방식들이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쵸? 잘 봐요. 앞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과학적인 것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어. 과학적인 것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야. 무슨 뜻이야? 비과학적이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비과학적인 것은 종교나 예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관적이라고 라벨이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관적이라고 라벨이 붙는다. 무슨 말? 주관적인 것으로 불리고 주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므로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므로 주관적이니까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죠. 그쵸? 주관적이니까 이렇게 딱 됩니다. 자, 세상을 묘사하는 관점에서 주관적이며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리틀이 딱 보이죠? 밑에 리틀은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쵸? 부정의 느낌이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은 알 것 같아요. 과학적인 게 중요하고 비과학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좋겠다. 아니면 밑에 있으면 정말 내가 쉽게 답을 고르겠는데 근데 쫙 보니까 없어요. 그쵸?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망설여지는 거고 자, 편견이 없는 그 뜻이죠. 그쵸? 바이어스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바이어스 써보면 of a little bias죠. 그쵸? 그럼 편견이 없는 거야. 앞에 나오는 주관적인 것과 연결이 돼야 한대.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 망설여지면 빈칸 주변에 있는 문장을 잘 읽으라고 했었죠. 앞에서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는데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바이어스를 쓰게 되면 of a little bias니까 편견이 없는 거야. 편견이 없는 건 주관적인 말과 연결이 돼야 한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X 표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variation은 바로 무슨 말이니? of little variation.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variation 변화니까. 그러면 of little variation은 변화가 없는 거야. 야, 주관적이면 변화가 없는 거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낸 거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인데 of little variation 변화가 없어? 야, 주관적이면 변화가 있는 거죠. 객관적이면 변화가 없겠지. 그쵸? 객관적이면 변화가 없는 거고 주관적이면 변화가 없다. of little variation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색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troversy 이것도 이상하죠. 그쵸? 왜? controversy 무슨 말이야? 논쟁이라든가 논란이라는 뜻이죠. 야, 주관적인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of little controversy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관적인데?
그쵸? 앞에 나오는 subjective하고 of little 이하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question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of little question이니까 무슨 얘기야? 그대로 생각해 볼까요? question이 의심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의문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면 of little question은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야. 아니 주관적인데? 주관적인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얘도 아니고 그러면 요거 하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 빈칸에서는 분명히 약간 낯선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낯선 표현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배운 적도 없는 낯선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왜 평가원은 그런 문제를 낼까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그쵸? 한번 당해봐라. 요건 반드시 틀릴 것이다. 못 맞출걸? 뭐 이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학습을 바탕으로 아니면 주변 문장을 바탕으로 객관식이니까 아닌 거 걸러낼 수는 있겠지. 아닌 거 걸러낼 수는 있겠지. 그렇게 문제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리해보면 자 문맥을 통해서 판단해라. 두 번째, 객관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를 걸러내는 기본적인 요령을 활용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즉 낯선 표현이 나와도 나머지가 아니다 싶은 것을 반드시 걸러내는 습관을 자신 있게 들여야 돼. 자신 있게.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수능 전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과감하게 익스프레시 하는 거. 그 습관을 들여야 그래야 나중에 수능 때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망설이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망설이는 줄 아니?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뭔가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낯설고 헷갈리잖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뭘 쫓아가냐면 익숙한 걸 쫓아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란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고민한다. 얘는 아예 뜻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애매하니까 몰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서 아는 것 중에서 고민하지 말자라는 거야. 오히려 한 단어 빈칸 같은 경우는 약간 낯선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익숙한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 오히려 요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올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요. 선생님이 다이어 있죠. 다이어. 그쵸? 한 단어인데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어카운트는 중요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는 중요성이라는 뜻이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 밑에 빈 공간 있죠. 그쵸? 적어주세요. 자, 5번 문제 밑에 빈 공간에 필기합니다. 자, 밑에 빈 공간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다 프린트물로 정리해서 한 5장, 6장? 그 정도로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맛보기를 하나씩 좀 알아두시죠. 그래야 나중에 한꺼번에 받았을 때 덜 부담스럽겠죠. 자, 적어보세요. 어카운트와 관련된 거 쭉 적겠습니다. 5번 밑에 빈 공간에 적어주세요. 이럴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살짝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나는 뭔가 편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필기! 이렇게 하고 선생님도 물론 필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필기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선생님 옛날 별명이 필기 대마왕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수업 3시간 듣고 나면 팔목이 아프다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팔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얼마나 필기를 많이 시켰으면 그러냐고. 그래서 종강할 때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딱 지금까지 딱 수업 들어봤는데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런 게 써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좋았던 점, 뭐 이해가 잘 됐어요, 뭐 도움이 되었어요, 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선할 점 이렇게 딱 물어보면 필기 너무 많아요. 손목 아파 죽는 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서 좀 이제 줄기는 줄었어요. 근데 이제 줄이면서 가장 고민하는 사항이 뭔 줄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것만 알려줘야 되겠다. 그쵸? 다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여기 이제 수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의 빈칸으로 한 단어 빈칸으로 어카운트가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똑같은 단어를 또 똑같이 빈칸으로 정답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좋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나올까요? 그러면 어차피 안 나올 건데 왜 정리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밑줄어 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밑줄어 위에 어카운트를 주고 나서 이 뜻을 알고 있는가? 그걸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과거의 수능에 나왔었으니까 네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서 정답으로 되었던 단어가 또다시 빈칸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다른 문제에 활용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카운트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일단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카운트에서 출발합니다. 카운트. 카운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느낌을 선생님 설명 듣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싹 다 정리된 프린트물로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보세요. 일단 카운트는 어떤 것이에요? 카운트 세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셈이죠. 셈. 그쵸? 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다라는 의미에서 그럼 당연히 계산하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쵸? 계산할 뜻다라는 되고 근데 우리말과 영어가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계산한다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따져보는 것도 계산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상당히 용의주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계산적인 새끼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계산이라는 의미에서 뭐 한다고? 생각해 본다는 뜻이 그리 생기는 거예요. 야, 계산 좀 해보고 얘기할게. 이번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번 이렇게 하는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계산 좀 해보고 얘기할게.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할게. 그쵸? 자, 그러면 고려하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할 만한 거야. 잘 들어. 고려할 만한 사항이고, 계산에 포함시킬 만한 사항이야. 그쵸? 고려할 만한 사항이고, 내가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계산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야. 그럼 그건 하찮은 게 아니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뜻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구나. 이제 그런 뜻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하나씩 그럼 밑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 사람은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뜻이죠? 이때 카운트가 들어가 있어서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세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건 계좌란 뜻이겠죠. 그쵸? 계좌란 뜻. 은행 계좌란 뜻이구나. 은행 계좌란 뜻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발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을 때 계정 있죠. 계정. 그 계정을 어카운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나만의 계정.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별표. 자,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녀는 경찰에게 그 인시던트는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한 완전한 어카운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뭘 했을까요? 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한 가지 더. 자, 봐요. 야, 근데 계산을 하거나 세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요, 동일한 물건을 두 사람이 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에 담긴 이렇게 몇 개 물건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세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세는데 그 계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서로 뭔가를 세는데 계산이 다를 때는 그때는 서로 자신의 계산이 맞다고 서로에게 설명해 주다는 뜻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계산을 하고 나서 야, 내 계산이 맞는데? 아니야, 내 계산이 맞아. 이 새끼들 전에 다투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서로 계산이 다를 때는 서로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란 뜻.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란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산하다에서 여기까지 왔죠. 그쵸? 계산하다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계산이 틀릴 때는 서로에게 자신의 계산이 맞다고, 자신의 카운팅이 맞다고 뭐 해준다고?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설명이나 이야기. 그래서 설명 혹은 이야기 그 뜻으로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녀가 경찰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이야기해 주었다. 다 이야기해 주었다. 다 설명해 주었다. 자, 그러면요. 자, 밑에 이제 잘 봐야 돼요. 세 번째. 자, 그 사람의 reckless니까 무모한 운전이. 그 사람의 무모한 운전이 사건을 account for 했습니다. 자, account for 무슨 말? 설명해 주다라는 뜻으로. 먼저 적습니다.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잘 들어요.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잘 갔어요. 잘 간 거고, 거기까지 한꺼번에 너무 잘 간 건데. 자, A accounts for B 이렇게 쫙 쓰면 A가 B를 설명해다. 혹은 말 그대로 차지하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잘 봐요. A가 B를 이렇게 볼까요? A가 B를 설명해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무모한 운전이 그 사건을 설명해 주었다.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근면함이 그 사람의 성공을 설명해 주었다. 그 사람의 근면함이 그 사람의 성공을 설명해 주었다. 근면함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야, 그 새끼 그 무모한 운전이 그 사건을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 무모한 운전이 그 사건을 다 설명해 준다니까? 무모한 운전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요거 있죠? A가 B를 설명해 주다. 그런 의미에서 A가 B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B를 발생시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고, B가 이제 뭐가 된다고? B가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온다. 그러면 A가 B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B는 A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네? 그쵸? A가 B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럼 B는 A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요거 처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2월 달에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구문할 때 그때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그 독해할 때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그럼 그때 바로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설명해 주다, A가 B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B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B는 A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사고는 그 사람의 무모한 운전 때문이었다. 무모한 운전 때문이었다. 자, 여기 먼저 볼까요? 자, 우리는 call off는 취소하다. 우리는 피크닉은 먼저 단체로 가는 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는 소풍이 이제 야외 이렇게 이제 나들이 가는 게 이제 피크닉인데 어찌됐건 자, 우리는 그 소풍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됐어요? On account of는 그냥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생각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뭐뭐 때문에. 우리는 날씨 때문에 소풍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on account of는 여기서 이제 그때 생기는 거구나. 자, 그리고요. 잘 봐요. 자, 그들이 모든 사실을 어카운트에 집어넣습니다. 잘 들어. took는 take에서 나왔죠. 가지고 오는 거야. 그들은 모든 사실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어카운트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사실을 가지고 와서 어카운트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 take 뭐뭐 into account, 뭐뭇을 고려하다. 적어주세요. 뭐뭇을 고려하다, take 뭐뭐 into account, 뭐뭇을 고려하다. 얘는 그대로 가볼까요? 사실 그대로 읽으면 오히려 한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영어 느낌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취직 설명회 그거예요. 그 취업 설명회 그건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그치?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성공으로. 어떤 느낌인 것 같아? 그쵸? 성공으로 카운트 되었으니까 성공으로 그쵸? 여겨졌다는 뜻이에요. 야, 그거 성공이라고 카운트하자. 성공 하나, 성공 둘, 야, 그거 성공이라고 또 카운트하자. 그래서 뭐뭐로 여겨지다. be accounted, 뭐뭐로 여겨지다. 자, 선생님이 거듭 강조하는 거는요. 이거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오늘은 기억할 수 있다. 근데 내일 되면 이제 자괴감 든다. 어제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에 여기 오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아,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감을 키워가는 거. 그게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좋은 감이에요. 알겠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 말이죠, 사실은. 그쵸? 우리나라 말이었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배워왔으니까 대충 감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안 외워져요. 그쵸? 그리고 나서 못 외우면 야, 네가 멍청하니까 그렇지. 다른 공부 개판이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좀 게을리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선생님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좋아질 거예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전자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뭔가를 검색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냐 없냐? 물론 그 필요는 있어요. 그 필요는 있는데 뭔가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다 기억합니까? 친구 전화번호? 전화번호 다 기억 못하죠? 현관 비밀번호 기억하니? 뭐 카드 찍고 다니면서 대충 뭐 몰라 막 생각 안 나고 막 카드 없네 어떡해 엄마 생일인가 내 생일인가 존내도 안 되고 막 의심받고 막 관리실에서 전화 오고 막 누구세요 막 이러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잘 기억을 안 해요. 왜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 메모장 보면 있고 핸드폰에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엔 전화번호 외웠어야 됐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뭔가 단순한 지식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외워지는 것들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안 좋아져도요 어느 정도는 다 이 뜻이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쵸? 단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어휘를 그냥 바로바로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이 과정을 좀 밟아주세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당연히 빈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of little account 해서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써줘야 맞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과학 철학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사이언티즘은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쵸? 사이언티즘 피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크루드의 별표. 밑에 보이죠? 그쵸? 그 무슨 뜻인가요? 크루드. 여러분 그 투박하다라는 건 바로 뭔가요? 투박하다라는 건. 그쵸? 섬세하지도 않고 잘 다듬어지지도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크루드의 반대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크루드의 반대 느낌이 바로 뭐라고? refined라고 요걸 기억해야죠. 여러분 refined 하면 어떤 뜻? 그치, 정제된 이 뜻이 너무 어렵지 않나 근데 그걸 잘 기억하대. 한자를 전엔 좋아하나 봐. 진짜로 한자를 엄청 부하나 봐. 그래서 어찌됐건 잘 기억해요. 뭔가 한자 느낌이 들어가 있으면 잘 기억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한자 느낌과 그 한자가 이제 부정적인 느낌까지 주잖아요. 그럼 최상이야. 그래서 누군가를 이용하다 그렇게 안 해요. 착취하다. 그쵸? 착취하다.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정말 오래 잘 기억해. 그래서 요게 그래서 정제된 그 뜻도 맞지만 다듬어진 적어주세요. 다듬어진. 정제된 그리고 그 옆에 다듬어진 이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요건 그래서 이제 잘 들어. crude는 무엇의 반대말이라고? refined의 반대말이지.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잘 다듬어지고 잘 정제된 거죠. 그럼 얘는 바로 무슨 말이야? 다듬어지지 않은. 이렇게도 이제 가져가 주는 거야. 알겠어요? crude 밑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것도 적어주세요. 다듬어지지 않은. 무슨 말 알겠어요? 아, 반대말을 통해서 요게 다듬어진 거니까 그럼 얘는 투박한 그 느낌만 가져가지 말고 아,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왜 다듬어지지 않았니? 과학적인 것만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편향된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밸런스드 비율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됩니까? 답은 찾았지만 뒤쪽의 내용을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말하는 밸런스드라는 건 무슨 말?
한쪽만 생각하는 편향된 거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뒤쪽에 문제 풀어보면 이제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지 중에서요. question과 관련해서 out of the question 적어주세요. out of the question. 안 나오길 바라는데 일단 적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얘는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out of the question 무슨 뜻일까요? out of the question.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원래 question이 의문이라든가 의심이니까 out of니까 그럼 뒤에 question, 의문이랑 의심이 없는 거니까 그럼 확실한? 그쵸? 확실한 그 뜻인데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안 돼. 그 느낌인 거야. 의심할 여지 없이 안 돼. 의심할 여지 없이 안 돼. 그래서 out of the question은 impossible. 아, 이렇게 외우면 되네. out of the question. 그쵸? 하나, 둘, 셋, 넷. 됐지? 하나, 둘, 셋, 넷. 됐죠? 자, 불가능한. 오케이. 자, 오케이. 이렇게 외우면 됐었네. 그잖아. out of the question. 하나, 둘, 셋, 넷. 불가능한. 자, 외운다. 됐어요? impossible. 그잖아요. 자, 아니, 내가 이거 엄청 생각했다니까? impossible. 아, 이거 대박이네, 이게. 다 대박이네. 아, 4개네, 4개. 그쵸?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 impossible. 오케이. 이제 안 헷갈리겠지. 그쵸? 이게 확실한이거든. 이게 확실한이라고. out of question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이야. 그치? 이 말 듣기 전까지는 안 헷갈렸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되지. out of question, 확실한. 됐죠?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 3, 3, 4, 4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선생님 집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쵸? 가끔 나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가끔 의심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게 말하면 이제 단어 외우는 방식이 신박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래.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이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out of the question. out of the question의 머릿속에서 4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 불가능한, impossible. 오케이. 자, 그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뒤쪽에서 5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번은 쉬우니까 얘는 가볍게 볼게요. 5번은요. 자, 일단 5번은 첫 번째 이 단어 먼저 기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걸 모를 리는 없어요. 그쵸? on이 붙었으니까 뭔가 반대말인 것 같고, 스포크는 스피크에서 나왔으니까 말해지지 않은 거죠. 알려지지 않은 적어주세요.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얘 있죠, 얘.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출제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unknown을 쓰고 싶을까? unspoken을 쓰고 싶을까? 그치. unspoken이 훨씬 더 괜찮은 느낌인 거예요. 왜? 고3이니까. 고3이니까. unknown 하면 고1도 알아요. 고1도 알기 때문에, 이거 뭐야? 고1 수준으로 시험을 출제했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unspoken 하면, 중3인가? 그게 아니라, 더 쉬워지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해지지 않은 거니까 알려지지 않은. 보세요. 창의성이죠, 뒤에. 창의성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진실. 한 가지 진실은 요겁니다. 같은 흐름이죠? 그쵸? 여기서, not. 그 다음에, 뒤에, so much as 밑줄. not so much as. 거기에 밑줄이요. 얘는 이제, not so much as B. 이제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생각보다 얘는 좀 많이 알아요.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단 B. 뭐 그거거든요. 근데 중간 이제 so much가 부사니까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 not A so much as B. 그리고 이게 이제 not A 그리고 but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중간에 이 so much as를 다른 수거처럼 생각하지 말자. so much as, 다른 거 so long as long as 이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not so much A as B, not A so much as B. 이건 여러분 그냥 읽어주시면서 입에 좀 이렇게 익숙하게끔 만들어주세요. A가 아니라 B. 자, 그러면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wild talent에 관한 것이 아니라 wild talent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 wild 무슨 뜻일까요? wild. 오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wild 원래 어떤 뜻이야? 그렇죠? 야생의 것이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야생의 것이죠. 그렇죠? 야생의 것이라는 것은 야생에 있는 거니까 어떤 기관에 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잘 다듬어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wild는 요 느낌인 거야. 요 느낌인 거고. 자, 그러면 잘 다듬어지지 않은 거니까 야,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 야생의 것을 만났을 때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니? 뭐야? 그죠? 뭐야? 쟤 뭐야? 왜? 그래서 요게 이런 느낌으로도 쓰입니다. 야생의 다듬어지지 않은 특이한 새끼. 그죠? 야생의 다듬어지지 않은 특이한 새끼. 와, 특이하다, 쟤 진짜. 쟤 어디 가서 좀 학교나 다니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자, 창의성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빈칸에 관한 것이라고. 근데 뒤에 반복되는 말 보여요. 그쵸?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that work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거죠. 이때 work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해봐야 된다고? 많은 것을 시도해 봐야 돼요. 많은 것을 시도해 봐야 돼. 뒤에 don't 다음에는 당연히 don't는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 쓰는 거니까 앞쪽에 work가 생략이 되었겠죠. 그래서 자, 몇 가지 아이디어, 효과가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지 않은 많은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건 단순히 무엇이라고? 여기 주고 볼까요? 숫자 게임이라고. 그쵸? 숫자 게임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숫자 게임이라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적게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쵸? 자,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숫자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숫자 게임이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같은 걸로 연결해 보면 되고요. 꼭 뭐뭐는 아니다. 반드시 뭐뭐하지는 않다. 꼭 뭐뭐는 아니다. 그게 이제 not necessarily 이제 그 뜻인데, 자, 그러면요. 천재들이 더 높은 성공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들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한다고? 단순히 do more. 바로 보이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a range of 보이죠? a range of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의미가 지금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이 한다, 숫자 게임이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do more 더 한다, 그 다음에 do a range of 또 a lot of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자, 빈칸에는 일단은 뭔가를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한다라는 느낌, 그걸 찾아가는 거고, 그렇다면, 자, 감성이란 뜻일까요? 뭔가를 많이 한다. 감성이 풍부한 새끼구나. 그죠? 자, 뭔가를 많이 한다. 감성이 풍부한,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우월함. 그쵸? 우월함. 그 다음에 상상력, 생산성. 그쵸? 그 다음에 achievement는 성취죠. 뭐가 맞겠어요? 뭔가 많이 하는 거야. 뭔가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이 좋다? 감성이 풍부한 새끼구나. 많이 하네. 우월한 새끼네. 많이 하네. 상상력을 많이 하네. 그 다음에 성취를 많이 하네. 뭐가 맞겠어? 그쵸? 뭔가 많이 한다라는 거.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느낌, 이제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맞겠구나. 자, 우리가 생산성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상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맞다고 4번이 답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올 때는 뭘 활용하려고? 이미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 사고를 해보아라. 가장 일반적 사고.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기본 오이로 접근한다. 가장 기본 오이로 접근한다. 그러면 센스, 느끼는 게 많다는 뜻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superior, 우월한 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얘를 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비교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쵸?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뭔가 성취하고 달성한다. 그 느낌도 아닌 것 같다. 그냥 많이 해야 된다. 효과가 있는 몇 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해보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많은 것들을 해보아야 한다. 그것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주는 게 바로 뭘까? 그러면 4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쭉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goes for 이렇게 나오죠. goes for 그 다음에 to 밑줄 goes for하고 to 밑줄 역시 뭐뭐도 간다 그 뜻이죠. go for 그 다음에 to니까 역시 뭐뭐도 간다 그 뜻이잖아요. 뭐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go for to 이렇게 나오면 뭐뭐도 마찬가지다. 그냥 한번 얘는 저거만 두고 넘어가세요. 이거 뭐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뭐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 잘 봐요. 자, 다른 건 모르겠어도 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역시 뭐뭐다 그 뜻이죠. 잘 들어.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할 때요.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뭐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앞의 내용에 동의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최소한 몇 번째 이야기야? 두 번째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역시 뭐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쪽에서 내가 이해가 잘 됐어. 그럼 비슷한 내용일 거야. 앞쪽에서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뒤쪽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테니까 뒤쪽을 잘 이해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그냥 쭉 한번 읽어가는 거야. 그냥 대충 느낌만 가져가 주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많이 만들어봐서 성공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낼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답은 결국은 바로 뭐다? 답은 생산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보고요. 우리 이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6번 풀어주시고요. 6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짜리 프린트물 있죠. 그쵸? 한 장짜리 프린트물 빈칸 완성 웃음을 살펴보고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풀겠습니다. 6번과 프린트물 풀어주세요. 6번과 프린트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6번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따라왔다면 이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뭐가 보이냐면 one way mirror 그거 보입니까? 맨 마지막 줄에 거기에 밑줄 볼까요? one way mirror 얘도 살짝 비유적인 느낌이죠. 그쵸? 왜냐면 전체 지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거울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거울이 주는 이미지와 거울이 주는 비유적인 느낌을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고 one way니까 한쪽 길만을 보여주는 그 거울인 거죠. 그쵸? 한쪽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one way mirror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건 당연히 바로 뭘까요? 당연히 4번에서 imbalance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한쪽만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럼 불균형인가? 양쪽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자, 가볍게 읽어볼게요. increasingly는 점점 더 그 뜻입니다.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번역 문학은 그렇게 갑니다. 번역 문학은 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작가와 독자와 출판업자들은 turn to
뭐뭐로 방향을 돌리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turn to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뭐로 방향을 돌려서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적어주세요. turn to는 뭐뭐로 방향을 돌리다. 그래서 그쪽에 의지한다, 의존하다. 무엇과도 비슷하다. depend on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점점 더 작가와 독자와 출판업자들은 문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문화들 사이의 브릿지로서. 그럼 이때 브릿지는 다리니까. 다리니까 얘가 말해주는 것은 당연히 바로 뭘까요? 그쵸. 연결의 느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문화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서 문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과 아랍 사회를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번역에서 붐이 일어나는 거구나. 번역에서 붐이 일어나는 거구나. 왜? 번역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마치 다리를 통해서 연결되듯이 교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되게 간단해요. 전체적인 구성은 지금 중간에 however 한번 쓰이면서 흐름이 좀 바뀔 뿐인 거죠. 그러면 뒤쪽에는 뭐가 나올까? 브릿지의 반대 느낌을 찾아도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one way를 참고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놀랍지 않은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번역 작품은 어디에서 어디라고? 어디에서 어디? English에서 other languages라고. 무슨 얘기야? 영어로 쓰여진 작품을 다른 말로 번역해서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무엇이 아니라고? 무엇이 아니라고?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쵸? 자, 그러므로, 자, 거대한 미국의 시장은 이제 빈칸을 드라이브, 이끌어가다. 그 뜻입니다. 이끌어가다, 몰고 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끌어가다, 몰고 가다. 그러면 무엇을 몰고 가고 있다고? 영어로 쓰여진 작품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일만 하고 있는 거다. 다른 나라 말로 된 것을 영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이 사람에 관한 얘기가 보이죠. 딱 봐도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저 사람은 아랍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작품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고요. 여기에 별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있는 거죠. 그쵸? 어카운트가 워낙 훌륭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서 아예 대놓고 31번 빈칸으로 좋고 다른 이제 독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카운트는 무슨 뜻일까요? 뒤에 보니까 삶을 어카운트 한 거다. 그쵸? life를 어카운트 한 거고 life를 리얼하게 어카운트 한 거죠. 누군가의 삶을 리얼하게 어카운트 한 거야. 어떤 뜻일까요? 설명이나 이야기란 뜻으로 봐야죠. 그쵸?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누군가의 라이프를 리얼하게 어카운트한 거구나. 설명이나 이야기한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영어에서 다른 나라 말로 옮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로 된 작품을 영어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단다. 그래서 영어가 아닌 바로 아랍 사회의 작가인데 이 사람에 관한 그 작품들은 적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당연히 한쪽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답은 imbalance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쵸? 어카운트라는 단어까지 같이 한번 기억하자. 이제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장짜리 프린트.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별표 좀 해주세요. 별표. 야, 근데 이게 한 장짜리 프린트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왜 별표냐면 이 틀을 잘 따라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용은 뭔지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알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요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도 잘 볼 수 있는데 이게요. 어떤 것을 설명하는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TV쇼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죠. 그쵸? 인터넷이 있고 근데 TV쇼하고 인터넷이 계속 동일한 용어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특히 수능 독해에서 과거에 EBS 지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선생님 다음에 하이퍼킬러를 통해서 예를 들면서도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할 때요. A, B 두 개가 딱 있어요. A, B 두 개가 있는데 이 A, B 두 개를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경우보다는 약간 표현을 바꿔가요. 그래서
얘를 밑에서 이제 무엇으로 봤냐면 얘를 바로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본 거고, 그쵸? 브로드캐스트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밑에서 뭘로 봤냐면 브로드밴드라고 본 거죠, 그쵸? 얘는 요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할 때 그 두 대상이 밑에서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하고 이걸 잘 따라가 줘야 돼. 뭔가를 설명하는 글이면 처음에 나왔던 그 대상이 밑에서 어떤 대상으로 변형되어 설명되는지를 잘 따라가 줘야 돼. 한글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대상으로 밑에서 변형되어서 제시가 되는지, 즉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거나 혹은 설명하는 글이 보인다. 비교 대조하거나 설명하는 거 보이면 뭘 따라간다고? 필자의 용어를 따라갈 것. 필자의 용어를 따라갈 것. 자, 맨 처음에 AB라고 제시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느낌을 잘 따라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석보다 더 중요하다. A를 어떻게 한글로 옮길 것이냐, A'을 어떻게 한글로 옮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됐어요? 프라임이라고 수학에서 그렇게 읽지 않나? 그쵸? 맞죠? 영어 선생님은 꼭 A 어포스트라피 그렇게 읽을까 봐. 그렇게 읽을까 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포스트라피 아닌가요? 그렇게 읽을까 봐. 어포스트라피면 줄임말 아니면 소유격이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그쵸?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발음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 프라임 이렇게 알 발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플라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요렇게만 볼 수 있으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뭘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그쵸? 빈칸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빈칸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봐도 되죠. 그쵸? 얘가 결국은 얘니까. 그쵸? 자, 그러면 내용은 TV쇼는 어떤 거였어요? TV쇼는 하나의 방송을 수백만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TV쇼였고, 인터넷과 브로드밴드는 반대라 그랬었죠. 그쵸? 어떤 거야? 한 개인에게 수백 개의 이제 프로그램 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영상 같은 것을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스트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자, TV쇼는 70년대에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보다. 자, not because, 그 다음에 but because 딱 보이죠? A가 아니라 B, 그거 나오네요. 그러니까 70년대 TV쇼가 인기가 많았는데 그건 지금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우리의 화면에 대한 관심을 위해서 경쟁하는 대안이 더 적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70년대에는 TV 말고는 볼 게 없었어요. 그쵸? TV 말고는 시청할 영상이 없었어요.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진짜 어떤 세상이었겠니? 유튜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 진짜나. 선안에서 우리가 이제 딱 보면서 진짜로 이불 속에서 봐도 재밌고 화장실에서 봐도 재밌고, 그 다음에 집에 누가 있든 없든 재밌는 게 유튜브인데 그걸 못하게 하냐?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그렇다고요. 그만 좀 하라고? 왜 좋은 걸? 자, 어찌됐건 자, 그 세상 봐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읽어갑니다. 여기 어법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읽어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뭐뭐였다고. 됐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뭐뭐였다고. 무엇이었다고? 공통의 문화의 증가. 공통의 문화가 증가했구나. 왜? 옛날에는 다 9시 되면 MBC 뉴스데스크를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의 엄기용 앵커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국민적인 스타예요. 왜냐면 9시 뉴스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9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9시 뉴스 앞뒤에 광고 있죠. 광고가 가장 비쌌어요. 30초에 1억, 2억, 3억 그랬었다고. 그 당시에. 근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주말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똑같이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TV를 통해서 공통의 문화가 증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건 turn out 뭐뭐로 판명되다. 뭐뭐로 판명되다. 잘 들어. 이것에 관한 것은 더 적죠. 그쵸? 이것에 관한 것은 더 적고요. 그리고 뒤에 나온 것은 더 많죠. 그쵸? 여기는 더 적고 이쪽이 더 많죠.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라 요거란 뜻입니다. 다시 이건 더 적고 이게 더 많지. 뭐과 비슷해? less A 그 다음에 more B 이렇게 딱 나오죠. 자, less A 그리고 and more B 이렇게 딱 보이지. A는 적고 B가 더 많은 거지. A가 아니라 B야. 됐어요? A가 아니라 B라고. 그래서 이게 무엇과 비슷한 의미라고? 이게 알겠어요 이제? 이건 알잖아 우리가. 그쵸? 이거 아니까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럼 오늘 우리 이제 not A 법배와 비슷한 거 not so much A as B less A and more B 이것도 볼 수 있겠죠. 외우는 게 아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읽어가는 거야. A가 더 좋고 B가 더 많다고? 그럼 B가 더 중요한 건가 보지. 그러면 결국은 공통의 문화가 옛날에 TV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 공통의 문화가 되는 TV의 쇼를 만들었던 헐리우드의 재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TV쇼를 만들었던 헐리우드의 재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엇이었다고? 방송 보급의 양대 효과였다고. 다 그것만 보니까. 안 보면 내가 따당할 것 같으니까. 야, 어제 9시 뉴스 못 봤어? 왜 못 봤어? 어제 주말 연속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말 연속극. 옛날에. 뭐 TV 시리즈도 아니고, 주말 연속극 못 봤어? 뭐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걸 못 봤대? 그러면서 이제 아줌마들끼리 같이 이야기하고, 아저씨들 담배 피우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놈의 새끼가 다음번에 어떻게 좀 바람 핀 거 들이킬라나? 이런 얘기도 이제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자, 맨날 그런 것만 봤나 봐.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방소에 대해서 훌륭한 점은 바로 뭐였냐면,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벗을 통해서 대놓고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대놓고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조되는 거 두 가지다. 대조되는 거 두 가지다. 자, 그러면, TV쇼는, 즉, 말 그대로, 브로드캐스트는 무엇을 했다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쇼를 가져준다라는 거죠. 그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쇼. 그렇잖아? 다 주말 연속만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쵸? 매치가 안 되는 효율성을 가지고. 됐어요? 비할 데 없는 효율성을 가지고. 가장 뛰어난 효율성을 가지고. 됐어요? 자, 여기 알아두세요.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그걸 unmatchable.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근데 밑에 보니까 인터넷은 딱 정확히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쵸? 정확히 반대를 한다는 건 무슨 말? 한 사람에게 수백만 개의 쇼를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반대라는 뜻이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이니?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그 한 장짜리 빈칸 완성 프린트물을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은 잘 파악이 됐죠?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내용 파악과 함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구성을 본다. 구성을 본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두 개가 딱 비교 대조되었을 때는 밑에서 계속 문장이 진행되면서 앞쪽에 무엇인지 잘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 구문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 독해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구문 뒤쪽에서 계속 이제 연결하면서 읽는 연습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빈칸 완성, 한 단어 빈칸 조금 더 풀어보고 다른 문제 순서하고 삽입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요. 이제 이렇게 제시될 거예요. 선생님이 딱 1분만 말하고 끝낼게요. 자, 과제는 토파보기는 1주하고 3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주하고 3주에는 토파보기가 나가고요. 여러분 그 토파보기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토파보기 앞쪽에 그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그거 꼭 읽으세요. 꼭 읽으시고 왜냐면 이제 토파보기에 독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법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 장 넘겨보면 어법에서 패턴 드릴이 쫙 보입니다. 둘 중 하나 고르는 거 그게 보이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제 평가 안 하고 수능 어법 문제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평가 안 하고 그 수능 어법 문제는 선생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영상을 카페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영상을 보시고 그 밑에 필기를 해가지고 와야 돼.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와야 돼. 왜?
2월 달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지금. 2월 달이니까. 3월 달이면 그런 거 없어져요. 그런 거 없어지고 이 수업만 잘 들을 수 있게끔 될 거고 2월 달에는 당연히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공부시키고 지랄이야 유튜브 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딱 영상 딱 그 문제 3개니까 그 3개 보면서 이렇게 밑에 필기해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이제 다음 주 과제 점수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그 문제는 하프 모의고사예요. 토퍼보기 독해는 하프 모의고사. 그러니까 원래 풀세트 모의고사에서 그 독해 문제 중에서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도표라든가 18, 19 이런 것들 빼고 딱 괜찮은 것만 이렇게 딱 뽑아서 하프 모의고사. 역시 정답 및 해설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카페에 있겠죠. 그렇죠? 카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토퍼보기 첫 번째 1주하고 3주 차에 나갈 거고 그때 어법은 영상 보면서 정리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푸세요. 1주, 3주는 그냥 천천히 풀어도 돼요. 앤서 포인트 한번 적어가면서 천천히 푸시고 2주하고 4주는 어법 프린트는 그대로 나가요. 어법 프린트는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 해서 뭐 빈칸이 10문제, 뭐 순서가 10문제 이렇게 좀 들어갈 거고 2주하고 4주는 풀세트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예요. 풀세트 모의고사, 이투스 모의고사 풀세트로 하나 드릴 거니까 그건 듣기 파일까지 카페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은 토퍼보기를 통해서 그냥 천천히 문제 푸는 연습, 어법하고 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은 모의고사를 시간제에서 풀면서 듣기까지 해서 실전 감각을 좀 키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의고사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2번은 실전 모의고사, 2번은 하프 모의고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단어는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총 150개인데 그 중에서 딱 100개만 이렇게 한글 뜻 쓰는 걸로 그렇게 볼 거니까 준비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